14번 다음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gx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가 1보다 크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함수 hx는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할 때 gx 플러스 t 곱하기 리미트 t가 2 플러스로 할 때 gx 플러스 t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기억 h는 3, 니은 함수 h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디귿 함수 gx가 닫힌 거가 마이너스 1,1에서 감소하고 g-1은 마이너스 2이면 함수 h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문제를 읽으시고 뭘 물어보고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생각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진 조건들을 하나씩 살피면 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기가 3개가 나와 있고요. 일단은 기억 하나만 신경 쓰겠습니다. H1이 3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란색 칠한 부분이 화면에 많이 나올 텐데요.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셔야 하는 앞에 나온 조건들 또는 식을 의미합니다. 자, H1이 3인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 H1이 3인지를 알려면은 이 HX에다가 X자리에 2를 넣어야 되는데요. 이 HX가 GX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 GX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부분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GX는 X인데요. 자, 구간이 마이너스 1보다 적거나 1보다 클 때가 되겠습니다. Y는 X 이렇게 그리죠. 그리고 이 부분에 1에 해당되는 거,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거, 이거 비워놔도 되겠습니다. 여기 는이 없습니다.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는 fx가 되는데요. fx는 문제상에서 다항 함수로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gx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hx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x라는 거는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 때 gx 플러스 t 곱하기 리미트 t가 2 플러스로 갈 때 gx 플러스 t인데요.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이 잘 안 잡히시면 x에다가 숫자를 넣어 보면 되겠습니다. x에다가 3을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도 3이 들어가고요. 여기도 3이 들어가야 되죠. 자,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t가 0 플러스로 가기 때문에 이거 계산하면 3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은요, t가 2 플러스 가기 때문에 5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3이라는 거는 G3 플러스 곱하기 G5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H3이라는 것은 GX를 보고 3의 극한 값과 5의 극한 값을 곱한 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X로 바꾸어서 다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HX라는 것은 X를 나라고 하겠습니다. GX를 보고 나의 극한 값과 이 큰 극한 값의 곱이 되겠습니다. 자, hx라는 거는 gx를 보고 나의 극한 값과 이 큰 극한 값의 곱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h1이 3이 되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h1이라는 거는 gx의 1의 극한 값과 gx의 3의 극한 값의 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구해서 3이 나오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게 gx의 그래프고요. 제가 도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비어있는 두 부분이 있는데 앞에 부분은 x가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부분은 여기가 x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부분은 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는 x, 뒤에 있는 거는 x 플러스 2가 되고요. 뒤에 색칠한 부분은 앞에 있는 수의 우극한이 되겠습니다. 우극한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H2를 물어봤기 때문에요. 네, 1에다가 맞춥니다. 이 GX예요, 이거는. 2를 맞힌 다음에, 네, 요 우극한 값들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 Y는 X가 되기 때문에 1의 우극한은 1이죠. 이건 3이 되는 거죠. 이게, 여기가 X 플러스 2니까, 요 X고 X 플러스 2인데 X가 1이니까 여기는 3이 되겠습니다. 3의 우극한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1이고 얘가 3이 되기 때문에 곱하면은 3이 나오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H1은 3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번은 맞는 거가 되겠습니다. 니은번 함수 h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h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hx를 구해서 그려서
그것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지 알아보겠습니다. hx는 이 gx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그 도구를 써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 앞부분이 x라 그랬습니다. 이 뒤에 비어있는 부분이 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이 x가 마이너스 3보다 적은 쪽에 걸리는 경우에는 우극한들이 항상 y는 x에 걸리기 때문에 앞부분이 x라 그랬죠? 뒷부분은 x 플러스 2. 그럼 우극한 값들은 이게 x가 되기 때문에 x 들어가면 x죠. 여기는 x 플러스 2죠? 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적은 경우는 x 곱하기 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움직여서요. 이렇게 움직여서요. 이게 3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경우에요. 마이너스 3이 되는 경우는 요 우극한 값이 여기 x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쪽을 보시면 이쪽의 우극한 값은 이게 fx 담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fx에다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을 넣어야 되는데 fx도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이 우극한은 값은 f-1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일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이 부분이 f-1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를 따지는 학생도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3 바로 전수에서 우극한이 마이너스 3에 걸리는 경우를 따질 수도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3에 옆집수가 존재한다라는 인식이 들어가면은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는데요. 논란이 있습니다. 실수는 무한의 성질을 가지고요. 또 연속의 성질을 가지는데요. 두 개념은 서로 모순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수학적 이론 전개를 위해서 두 개념이 서로 만나서 싸우는 일이 없도록 두 개념을 적절히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옆집수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적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마이너스 1에 걸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는 fx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적은 수 중에서 맨 끝에 있는 하나의 수의 값은 이거와 동일한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문제 푸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는 나중에 보면 아실 테고요. 일단은 그러한 의문점을 이렇게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은 수학적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이너스 3보다 이렇게 큰 경우 보겠습니다. 즉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적은 쪽에 있을 때요. x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보다 적을 쪽에 있는 경우는 이 우극한이 계속해서 여기 y는 x에 걸리기 때문에 이 첫 부분이 x라 했죠. 네, 그냥 x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극한인데 요거는 fx 담당이죠. 여기는 x 플러스 2죠. 그래서 f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경우는 x, 여기는 f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것을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이게 마이너스 1에 오는 경우, 마이너스 1에 오는 경우는 요 우극하니까 이게 fx로 들어가야 돼요. f-1이 되고요. 네, 이 부분은 여기 우극하니까 여기 1에 걸리죠. 네, 그래서 f-1 곱하기 1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움직여서요. 이것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경우에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 우극한이 fx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fx가 되고요. 여기는 x 플러스 2인데 이 부분 올라가면 여기에 걸리니까 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fx 곱하기 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놈이 1에 걸리는 경우는요. 여기 2하고 3이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이게 1보다 커지게 되면은 인전이 fx는 굿바이가 됩니다. fx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자, 여기 x가 들어가면 x고요. 여기 x 플러스 2가 들어가면 x 플러스 2죠.
그래서 1보다 큰 경우는 x 곱하기 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hx를 구해 봤는데요. 이거를 다시 이쁘게 적어 보겠습니다. 네, hx를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이걸 토대로 hx를 그려 보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3보다 적고 1보다 클 적에는 x 플러스 2인데요.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2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마이너스 3과 1이요.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넣어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이 나오고요. 1을 집어넣으면은 여기 3, 1 해서 3이 나와서 두 개가 똑같은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네, 여기를 이쪽을 3이라고 봐주시고요.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hx는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려지고요. 자, 이제 1일 때 값하고 마이너스 3일 때 값을 알아보겠습니다. 1일 때 값은 3이고요. 마이너스 3일 때 값은 마이너스 3 곱하기 f 마이너스 1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3부터 1 전까지는요, fx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fx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릴 수가 없습니다. 네, 1일 때는 아까 3이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3일 때는 네, 그 fx, f-1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h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라는 말은 네,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니은번은 틀린 거가 되겠습니다. 디귿번 함수 gx가 닫힌 구간 마이너스 1,1에서 감소하고 g-1은 마이너스 2이면 함수 h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아까 hx 그릴 적에요. 구간 마이너스 1,1에서는 그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1,1에서 감소한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고요. g-1, 다시 말해서 f-1이 마이너스 2라는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이걸 토대로 hx 못 그린 부분을 그려보겠습니다. 아까 hx를 여기까지 그렸죠. 그림으로 이 부분까지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지금은 구간별로 주어졌기 때문에 조건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거를 좀 다시 확대해서 좀 넓은 곳으로 다시 옮겨서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다시 그려놨고요. 여기 1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함수값 3을 갖는 거 맞죠? 자, 이제 다시 hx 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hx 식에서요, 요 네 부분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아까 그 그림에다가 옮기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구간별로 하나씩 옮겨가면서 거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3 곱하기 f-1인데요. 여기 노란색 칠한 부분은 앞서 나온 조건들을 혹시 여러분들이 까먹고 계실까봐 적어 놓은 것입니다. 자, f-1 곱하기 마이너스 3인데요. 마이너스 3일 때 f-1이 이 g-1이 f-1입니다.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죠. 이게 마이너스 2니까 6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일 때 6이 되겠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일 때는요, x 플러스 2가 되는데요. 자, 이것이 어떤 값을 갖는지 알아보겠습니다. x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음수값을 갖고요. 이 x 플러스 2라는 거는 여기다 2를 전부 더해 보세요.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네,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f는 이 사이에서 이 구간에서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이 f-1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네, 감소하면은 계속 밑으로 가기 때문에 fx 플러스 2는 음수값을 가져요. 얘도 음수값을 갖고 얘도 음수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얘는 양수값을 갖는데요. 자,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라고 나왔습니다. 자, 1일 때 마이너스 2보다 더 적은 값을 가져야 돼요. 1일 때 더 적은 값을 갖는데 그것이 낙폭이 커서 굉장히 큰 수가 나오면은 굉장히 큰 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까지 이것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는 낙폭이 적으면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올려서 그리시거나 내려서 그리시거나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내려가는 쪽으로 그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양수값을 갖는다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는 뭐 내려가든 위로 올라가든 그리든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x가 마이너스 1일 때 f-1인데요. g-1이 f-1입니다.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부분이 남았는데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요. 그때 fx, x 플러스 2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떤 값을 갖는지 알아보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x 플러스 2는 항상 양수가 되는 거죠. 얘는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fx는 마이너스 1과 1에서 자, 구간 마이너스 1,1에서 감소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마이너스 1에서는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얘네는 전체적으로 음수값을 갖습니다. 자, 이거는 양수값을 갖고요. 얘는 음수값을 갖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음수값을 갖는데요. 이 구간에서는 음수값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마이너스 1,1에서 감소를 하기 때문에 f-1일 때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f1일 때에는 마이너스 2보다 더 적은 수가 나오는 거죠. 네, 이게 더 적은 수가 나오고 플러스니까 곱하게 되면은 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였었는데요. 그거보다 더 적은 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적은 쪽으로 가셔야 돼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는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내려가게끔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수값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내려간다라는 이 내려가게끔 그리는 거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아까 이 마이너스 3 전에 하나가 이 마이너스 3 값과 같은 값을 갖는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점 하나가 찍혀 있는다 하더라도 이 전체적으로 이 그래프에서 물어보는 최소값을 갖는다에는 영향을 안 주게 되겠습니다. 이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그래서 hx를 전체적으로 그려봤는데요. 이 부분에서 최소값을 갖는데 지금 여기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hx는 최소값을 갖지 않습니다. 자, 디귿번 최소값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번이 되겠습니다.